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와 둘과 셋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그 다음에 우리의 민속, 이런 데 담겨져 있는 이제 그 흔적들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중복되는 듯 하지만 이런 그 내용들을 계속 보여드린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려고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흔적을 남긴 주인공들, 역사에서는 이제 바로 그 주인공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남긴 발자취,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주인공들이 그런 흔적, 그런 문화, 그런 민속, 이것을 남기게 되는 그분들의 그 사고의 원천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딘가에 무언가를 셋으로 봤다고 하면은 그것을 왜 셋으로 보는지에 대한 뭔가 이론적인 바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셋의 문화, 셋의 역사, 셋의 철학, 셋의 민속, 셋의 문자를 남긴 분들의 의식 체계, 사고 방식, 왜 그분들은 그렇다면 셋의 체계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로서 천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부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셋의 이론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생각의 틀, 우리가 의식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교재가 천부경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셋의 이론서라고 할 수 있는 천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부경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 한민족 고유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부경을 풀이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한 3,000여 종의 천부경 해설서들이 나와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천부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부경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기까지 불과 100년을 이제 약간 상회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자, 천부경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천부경을 풀이하는, 이게 천부경의 내용을 풀이할 수 있을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천부경을 풀이한 사람들이 아마 한 3,000여 종의 해설서들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천부경은 지금은 매우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동양학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천부경에 대한 약간의 이해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천부경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 뿌리 역사와 관련이 있는 한단고기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이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한단고기라는 책은 이제 5종의 책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5종 중에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태백일사는 또 8종류의 주제를 가지고 8종류 주제의 내용들이 이제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도경전 본훈이라는 제목 하에 이 천부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천부경이 한단고기와 같이 이렇게 그 사회에 알려지다 보니까 한단고기가 받고 있는 오해, 우리 사회 일부에서 한단고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오해가 그대로 천부경에도 연결이 되어서 천부경을 마치 이렇게 그 이상한 또는 괴이한 이런 쪽으로 또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봄으로써 한단고기도 마찬가지고 천부경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그런 오해 관계없이 실제로 그 내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한단고기와 천부경이 뭔가 그 사물의 이치,
우주 순환의 이치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알아챈다면 우리가 뭐 주변에 많은 그런 그 잘못된 평가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백일사의 저자는 조선 중종 때 편수관을 지낸 일십당 이맥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태백일사라는 책이 이맥 선생이 저술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1455년에서 1528년 그 어간에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 천부경에 대한 지식들이 뭐 일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맥 선생이 이제 편수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나라 역사를,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그 기술할 그런 지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사고에, 그 왕실 사고에 있는 많은 책들을 읽었겠죠. 그 속에, 그러니까 왕실 서고에 있는 책들 중에 아마 천부경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편수관이 되어서 태백일사를 쓰고 태백일사를 쓰면서 거기다가 천부경을 이렇게 수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천부경을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천부경에 쓰인 한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한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약간의 동양학의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부경도 결국은 누군가의 저술이기 때문에, 저작이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면 그 천부경 풀이도 바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우리가 저런 특히 짧은 글귀를 그 풀이할 때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말하자면 저런 글귀를 남긴 사람이 저 글귀를 쓴 의도가 뭘까? 이런 점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풀어서 말한다면 천부경을 해석을 하되 천부경이 말하려고 하는 기준, 지금 이제 저자의 의도라고 말씀드린 그 기준 또는 관점, 이 글을 남긴 사람이 지금 어느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봐야 되고, 이 관점을 놓치면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그런 그 저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관점에서 보면 천부경은 셋에 대한 이론 체계를 적은 이론서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반드시 셋에 대한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천부경이 뭐 전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조금씩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천부경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이 지금의 한자가 아니고 옛 문자로 쓰인 것을 고운 최치원 선생께서 저렇게 지금의 한자로 옮겼다 이러니까 아마 저 한자식 천부경은 고운 최치원 선생 이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치원 선생은 당대에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이렇게 한자로 저렇게 전환을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이 비교적 이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천부경의 체제를 보면 일단 특징이 세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문장을 볼 때에 우리가 저런 문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천부경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고 여기 우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문장이라고 하면은 저런 체제로 쓰여져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부경을 만든 분들이 아니어도 고대의 문장은 반드시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우에서 좌로. 자, 그럼 왜 그렇게 썼을까요? 지금처럼 가로쓰기 해도 되고 또 좌측에서 우측으로 써와도 되는데 왜 꼭 이 체제를 그분들이 고수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주에 운행하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 중에서도 가장 근본에 가까운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예요. 위에서 아래로. 왜 그랬을까요?
위에 하늘을 먼저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글을 쓰면서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좌로, 이 방향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방향을 좌행이라고 해요. 좌행이라는 건 뭐예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측에서 좌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순행이라고 여깁니다. 순행이라는 것은 하늘의 질서에 따르는 방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천부경에 우리가 다른 내용, 세세한 내용들을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먼저 천부경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천부경의 글귀 속에 담겨 있는 우주 순환의 질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 글자를, 이 천부경을 만든 분들의 의도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천부경을 이렇게 봅니다. 가로쓰기, 좌에서 우로. 따라서 이런 천부경의 뭐 기록이든지 또는 저런 식의 표현은 천부경을 처음 만든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겠어요? 후대에 누군가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천부경과 같은 무언가 근본과 관련된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려면 자꾸 더 근본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이런 표현은 근본으로부터 멀어진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글자가 81자니까 9자씩 9자씩 해서 이렇게 딱 틀을 맞추어서 표현하는 것은 뭐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9자의 의미를 두고 또 가운데에 6자를 의미를 두고 이래서 이제 다른 설명들을 이제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후대에 누군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본 정도지 천부경을 처음 만든 분들의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는 또 좋지요. 자, 이 천부경을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저는 문단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 문단 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를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사례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자, 또 옛 문장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끊을 건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붙이면 전혀 또 달라지는 이야기가 뒤로 붙이면 또 달라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어디서 끊을 거냐, 한자를 어디서 끊을 거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저는 천부경의 8한자를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일시 무시일과 일종 무중일은 일종의 대전제입니다. 대주제.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석삼국 무진본, 요 주제가 하나 있는데 천일일, 제일리, 인일삼은 이 주제에 속해 있는 부가 설명.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가 일적식구 무게화삼. 따라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도 역시 여기에 딸려 있는 부가 설명. 그 다음에 대삼합, 육생, 7, 8, 9, 운삼사, 성화오십까지는 이제 하나의 이렇게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 일미연 만학 만내는 또 여기 이 세 개의 주제와 관련된 거기에 딸려 있는 설명.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 본신본 태양. 그리고 악명, 인중, 천지일. 요것은 이제 여기에 딸린 또 부가 설명. 이렇게 그 8한자로 되어 있는 천부경의 내용을 문단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줄은 천지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줄은 음양에 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대삼합에서 만학만의 용기 부동부까지는 숫자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운삼사, 성화오십은 영역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본신본 태양은 가치관. 그러니까 천부경을 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 또는 가졌던, 천부경을 만든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귀절이다. 그리고 또 마침으로 일종무정일. 이렇게 이제 그 안의 내용을
제가 임의로 이렇게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문단을 이렇게 나누면 비교적 뭔가 그 설명이 조금 용이해지죠. 거기에 이제 그 또 하나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천부경은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그 고려를 해야 그 의도를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셋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그것들이 바로 천부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준비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천부경을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 구분과 전체를 잘 그 분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천부경의 부자예요. 부자. 부자는 부절, 신표 이런 것을 뜻합니다.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부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이 부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요 글자가 줄 부인데, 무언가를 준다 이럴 때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반드시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보실 때 이게 이제 줄 부자다 그래서 그냥 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글자를 만든 분들은 야, 뭔가를 줄 때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부자 속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요 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짝. 이게 저런 것들이 이제 한자에서 이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죠. 저런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이 부절을 하면은 그 부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죠. 어쨌든 이 부자 속에는 짝의 관계가 숨겨져 있다. 이것만 우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자가 있습니다. 한일자. 한일자는 어떤 면에서 그 천부경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는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일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 갈라진 하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마을의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남자가 전쟁터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던 두 남녀가 헤어지기 싫어서 울고불고 붙들고 울다가 마침내 거울을 하나 가져다가 둘로 이렇게 딱 쪼갰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누어 가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헤어지지만 언젠가 우리가 만나서 하나를 다시 이루자 라고 이렇게 그 거울을 쪼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하트를 절반은 나누어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거울, 둘로 나누어진 하트는 분량이 이게 뭐 60%고 40%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지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분은 그냥 정확하게 50대 50이에요. 이놈이 요만하게 잘리고 이놈이 이렇게 크게 잘렸다 하더라도 각각의 부분이 갖는 것은 지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분은 50대 50이다. 자,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문양을 보면 뭔가 이제 우리의 그 의식 체계가 좀 이렇게 정립이 되는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갈라진 50대 50으로 된 하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100%인 하트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하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기 이전에 100%인 하트, 그 다음에 나누어져서 50%인 하트 두 개. 이 관계는 합치면, 이 둘을 합치면 이 하트 100% 하트가 되고, 하트가 나뉘면은 이 50% 하트가 됩니다. 자, 이 관계를 그냥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를 우리가 지금 천부경에 나오는 기호, 지금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도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과 관련해서 서로 비유해 보면 이 하트, 지금 말씀드린 하트를 이렇게 다시 구분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완전한 100% 하트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점으로, 동그란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둘의 전장터에 나가 있는 하트, 그 하트는 이렇게 서 있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하트 절반, 그 표시를 이렇게 1로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다만 이 기호로 나뉘어진 하트를 기호 체계로 제가 바꾸어서 설명을 해봤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마을에 남아있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하트 하나는 1로 표현이 되고 1의 비율은 50%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요것 뿐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이 하트가 있는, 이 1이 있는 한, 이 50% 하트가 있는 한, 나머지 옆에 지금 50% 하트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죠. 전장터에 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50% 하트가 있으면 이 둘을 합친 100% 하트가 또 어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의식 속에.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트를 보면서 우리는 100%의 하트와 나머지 50%의 하트가 어디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